얼마 전 직접 경험한 황당한 일을 공유하려고 사연을 전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주부로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하나뿐인 딸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딸을 다 키우고 좋은 집안에 시집도 보내고 더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법이었습니다. 한때는 딸과 함께 울면서 무너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모녀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의 사정상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녀가 딱 한 명이므로 외동딸만 있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많이 원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아들을 원했었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아들이건 딸이건 자녀를 딱 한 명만 낳기로 결심했어요. 제 친정집은 6남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형제들이 많다는 점은 좋았지만 넷째로 태어난 저는 위와 아래에서 치여서 상대적으로 집안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자녀를 한 명만 낳고 금이나 오기 없이 모든 사랑을 주며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에도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꼭 외동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를 많이 갖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남편은 아이도 좋아하고 본인이 여동생 하나뿐인데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갖길 원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고 나서 더 이상 임신하지 않겠다고 시댁에 선언했을 때도 남편은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조금 옛날식이라서 며느리가 집안대를 끊으려고 하다가 역정을 풍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봐도 아이를 재가는 어머님이 나시지 않아요. 명절날마다 얼굴을 보면 제게 아들을 낳으라고 잔소리하고 협박을 합니다. 해도 제가 들은 척도 안 하자 나중에는 저한테 밥숟가락까지 집어던진 분입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어머니, 그렇게 아들 필요하시면 어머니가 하나 더 낳으세요라고 한 번 쏘아붙인 적도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막상 미친 척하고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충격을 먹으셨는지 그 뒤로 다신 제게 둘째 가지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대신 저희 부부는 완전 시부모님 눈밖에 나셨는지 명절 빼고 시댁 가족 행사에 다신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단 하나뿐인 딸에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예쁘고 착한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저와 남편이 딸 아이를 육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무작정 다그치고 혼내는 것보다는 딸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키고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명문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이런 학교에 가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종합하고 보니 한국과 주말에만 하는 수학과 외 하나 정도 붙여졌는데 서울에 있는 딸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요. 부모님이 더 이상 공부하라고 압박하신다면 아이들은 사춘기의 예민한 시기에 반항심만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과외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어 보며 공부 외에도 학교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잔소리 없이도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삐뚤어졌지만 어쨌든 만약 자녀가 운동이나 악기를 하고 싶다면 부모는 어떤 돈이 들더라도 그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수영을 하게 한 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침에 YMCA 수영장에 다니게 하였으며 3학년 때만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덕분에 대회에 나가서 몇 개의 상도 탔던 적이 있고 현재도 취미이자 특기인 수영가 누구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악기는 피아노와 플룻 정도는 간단히 연주할 수 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가 과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 결과 딸이 나도 보기에도 날씬하고 예쁘기까지 해서 남주기 아깝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얼굴을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하진 않지만 우리 딸은 다행히도 부모 중에서는 아빠를 더 닮았어요. 키도 170을 훌쩍 넘어서 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우리 딸을 보면 나중에 슈퍼모델이나 미스 코리아로 출전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들은 사실이에요. 주변에서 바람을 넣어서 그런지 우리 딸도 대학에 다니면서 엄마에게 진짜요. 제가 한번 미스 코리아 나가봐도 되겠다라고 농담을 했어요. 하지만 딸은 대학 4학년 23살 때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상황이어서 좋아하는 운동도 할 시간이 없다며 매일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쓴다며 밤새 도서관에 붙어 살던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도서관에서만 내 마지막 대학 생활을 보내기엔 싫어라며 어떤 추억을 쌓는다며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을 쪼개어 새벽에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더니 결국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유명하고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인터넷 뉴스에 우리 딸의 사진이 실리고 신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딸 예쁘다며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눈에만 예쁜 딸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후 대학 생활의 막바지인 졸업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어학연수를 짧게 다녀온 후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법 큰 회사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재미삼아 참가한 미인대회 입상 경력이 취업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한 후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직원이 많은 회사였는데 안 그래도 남자가 많은 회사에서 미인대회 출신인 신임 여직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사내의 그 많은 총각 남정네들이 얼마나 관심이 컸겠습니까? 입사한 지 1년도 안 지나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쉬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 딸이 다 거절을 놨습니다. 저도 딸이 20대 한참 좋을 나이에 일찍 시집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자기 생활도 좀 더 즐기고 다른 아이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찾길 바랐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 딸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결혼을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라고 조언했었죠. 결혼을 미뤄야 한다는 제 의견에 따른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던 아이였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2년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우리 집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남자친구를 소개하지 않느냐는 삐딱하게 했던 때도 남자친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던 아이가 갑자기 예고 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품에서 평생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의 집으로 데려온 남자는 키도 크고 허위도 멀쩡하며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딸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원한다는 딸의 의사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조금 놀랐지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28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에 대한 부모의 소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단지 데리고 와서 회사 동료라고 소개되었다가 사돈 어른이 작은 건설 회사의 사장이신 걸 알게 되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동네 치킨집 사장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도 미리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받았을 텐데 제 딸은 상견례 하러 가기 전까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편 사돈들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처음 알게 되었죠. 아,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는지 몰라요. 상견례가 끝난 후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따져보니 오히려 나에게 한다는데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그 말에 듣는 나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집안이 어떻게 상관이 됩니까? 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사정이니까 어른들은 자기들의 사정을 생각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 집의 경제력이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새로 집을 구하지는 않고 사위가 혼자 살던 20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거실 1개와 방 1개 있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세 채짜리 아파트보다 2배가 넘게 비싼 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동안 맞벌이하면서 재테크와 부동산에 일찌감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도 남들보다 빨리 장만하고 살며 모아둔 재산도 꽤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시집 보내다가 기둥불이 뽑혀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졌어요. 사위와 사돈댁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 혼수도 많이 해올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과 저는 도저히 그렇게 보내기에는 심내가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눈높이에 못 맞섰다가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평생 무시당하고 시집살이만 당할까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추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했던 사돈댁에서도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하나하나씩 요구가 시작되었어요.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국산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 라인으로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돈 집안에서 기회가 된다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면 좋겠다며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적도 없는 독일 제품 브랜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맞추다 보니 나중에는 필요한 혼수 리스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들어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는데 냉장고는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가격이고 그 리스트에서 가장 저렴했던 물건은 와인셀러였는데 1,500만 원짜리를 사달라며 명확하게 써놓았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딸의 결혼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빈손으로 보내기 어려운 일이었고 처음부터 결혼 지출은 인지상정에 맞게 조절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주식도 팔며 적절히 마련해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 부부는 일생 동안 회사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 딸은 고생하지 않고 시어머니 집에서 아름다움 받으면서 생활하길 바란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보내줬지만 그들은 답례품으로 우리 남편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더군요. 선물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지만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사돈에게 드리고 답례품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으로 딸을 예쁘게 키우는데 도움 주신다고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쁨과 함께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수를 맞추느라 돈이 부족한 데서 돈을 다 모아 간신히 해내는데 이런 고급 외제차를 답례품으로 주시다니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격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우를 받아가는 중에 딸을 시집 보내주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서 웅장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딸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방을 텅텅 비니까 마음이 찡했고 눈물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자주 전화해주고 주말이 되면 집으로 놀러오는 덕분에 조금은 딸을 보낸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네요. 아무래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는 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더 멀리 보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자기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며 항상 시집자랑 남편 자랑을 하면서 자기는 정말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즐겁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동안 둘이 잘 사는데 약간 좁은 신혼집을 처분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40억 원으로 구입한 가격이 조금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과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평범하게 살더라도 딸이 잘 살면 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 돈을 벌어도 그런 비싼 집에서 살 순 없겠지만 우리 딸이 잘 시집가서 상류층에서 살게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살던 집과 새로 샀던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평창동에 있는 시댁에서 2달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한 번 우리 식구를 저녁 식사로 초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우리 부부도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당이 넓고 정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방도 여러 개 있었고 일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딱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지 2년 동안 딸이 시댁에서 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시부모님께서 항상 잘 대해주시고 예뻐해 주신다고 해서 함께 살아도 시집살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후 딸로부터 힘들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댁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딸이 울면서 너무 힘들다며 엄마와 아빠를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울면서 전화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 매우 놀라기도 했고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다는데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주방에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밤새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보내려고 전화했더니 다른 자기가 지금 친정에 갈 상황이라 못 된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사정이 있어서 계속 쉬는 중이라 자기가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집으로 올 수 없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사돈댁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밥 한 끼 차려주고 올 생각으로 반찬 한가득 사들고 택시를 잡고 평창동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마침 집에 있던 딸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가 그 집의 2번째 방문이었네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딸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몇 주 동안 못 본 도중에 수축한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사돈댁에게 가서 밥을 먹자고 해서 싸온 반찬을 내밀었더니 딸은 아직 식사를 안 하셨으면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며 모처럼 모녀가 둘만의 식사를 즐기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며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걸 잔뜩 먹었을 텐데도 엄마 집밥이 먹고 싶다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식탁 위에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딸이 한 숟갈을 떠려는 찰나에 사돈댁이 딸을 불러서 세아야, 나랑 물 한 잔만 마시고 얘기하자 하네요. 딸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1초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라 들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잘해주었다 해도 시댁은 시댁인 것 같았고 잠시 후에 딸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숟가락밖에 먹지 않았는데 세아가 다시 다가왔어요. 날이 흐릴 것 같아서 외출 중에 이불을 걸어뒀다가 다시 들고 와야겠다고 이야기하자 금세 밥 먹는 중에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가 이불을 가져왔어요. 우리 딸은 1~2번 경험한 일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개조차도 건드리지 않는데 친정 엄마까지 끼어든 상황에서요. 너무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시도하면 이것을 시키고 저것을 시키고 하는 와중에 딸이 왔다 갔다 하더니 심부름을 하는 도중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버렸는지 몰라서 더 이상 못 먹겠다며 상을 치우는데 딸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부잣집이고 여유가 있어도 시집살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내 딸이 아무런 불만 없이 행복하다고 했던 것도 진짜 행복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부가 걱정할까봐 했던 거짓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먹지 못한 밥상을 함께 치우면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와 있는데도 저렇게 일을 시키는 것을 평소에 내 딸이네 넓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오래 앉아있는 것도 딸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즉시 일어섰어요. 벌써 가신다고 배웅하는 사돈댁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집안에 홀로 남겨줄 딸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아보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돈댁에서 배움을 받아서 집을 나서면서 택시를 타는 길 앞까지 배웅해준다는 딸에게 사돈댁은 기어코 나가는 길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서 1층에서 물걸레질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오늘 하루 참아왔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봐요, 사돈님, 제 딸이 요즘 힘들어하고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 한다고요. 오늘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무리 그쪽이 집주인이어도 친정 엄마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없던 교양까지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라고 이야기하고 딸 손에 들려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거실 바닥에 던져둔 채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한바탕 쏘아붙이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 그 집주인은 멍하게 아무 말 못하고 우리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딸과 함께 집으로 가려는 택시를 타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날 거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딸의 손을 꼭 잡고서 괜찮아. 내가 너네 시어머니랑 싸우면 못 이길 것 같아. 저런 집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식모살이 하라고 내가 너나고 미역국 먹은 줄 알아 그냥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엄마 아빠랑 살자고 이야기했더니 집에 가는 내내 딸이 제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 해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무리 집에 돈이 많다고 한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일 시키고 친정엄마 눈앞에서 그러는 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데리고 집에 와서 아까 제대로 못 먹은 밥도 한 숟갈 더 먹이고 모처럼 맘 편하게 푹 쉬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퇴근한 사위가 딸을 데리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위는 자초지종 다 들었다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딸과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사위에게 지금은 딸을 보낼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는 말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위와 저희 딸 간의 부부관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당황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청소와 빨래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사돈댁이 마음대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쉬라 해놓고 저희 딸만 부려먹고 있었답니다. 바보 같은 딸은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괜히 일이 커질까 봐 자기 남편이나 저희한테조차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다고 해요. 아예 이참에 이혼을 하고 싶다면 하고 다시 우리와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던 딸은 이혼까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사위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고 시모도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사위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고 사위도 절대 이혼은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이사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딸은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위가 중간에서 신경 써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은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며칠 동안 사돈댁과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바깥 사돈이 다음 날 바로 전화해왔다면서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사람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대신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제 딸을 친딸처럼 생각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사람을 크게 나무랐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내 딸이니까요. 상대방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이든 우리 딸이 이혼을 원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시켰을 겁니다. 저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딸 하나면 평생 돌봐주겠습니다. 살릴 능력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위가 중간 역할도 잘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봐야겠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딸의 인생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예쁜 아이를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크게 실수를 했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라도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